1년에 100권의 책을 읽었는데 왜 나는 여전히 그대로일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독서를 열심히 했는데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 그건 읽은 양이 아니라 머문 깊이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왜 우리가 책을 많이 읽고도 변하지 않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독서가 우리 삶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일부, 읽기와 변화는 전혀 다른 과정이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생각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결국 인생이 바뀔 거라고요. 책을 읽는 것과 변화를 만드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책을 읽는 건 정보를 받는 일입니다. 하지만 변화를 만드는 건 그 정보를 소화하는 일이죠. 음식이 몸에 흡수되어야 에너지가 되듯 책도 내 안에 스며들어야 힘이 됩니다. 많이 읽는다고 변하는 게 아닙니다. 깊이 읽을 때 비로소 변합니다. 2부, 독서가 소비가 될 때. 요즘 독서는 마치 스펙처럼 소비됩니다. 올해는 100권 읽었어요. 이번 달엔 10권 완독했어요. 하지만 그 숫자 속엔 묘한 허무함이 숨어 있죠. 책은 읽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을 들여다보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책을 통해 나를 깊게 만나는 대신 책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나를 만들려 합니다. 나는 이만큼 읽는 사람이다. 나는 성장하고 있다. 그 착각이 독서를 자기 개발이 아니라 자기 위안으로 바꿔버립니다. 우리는 독서를 통해 지적인 만족감이나 성취감을 느끼려 합니다. 마치 SNS에 오늘 읽은 책의 사진을 올리며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과시하는 것처럼요. 물론 이런 행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독서의 본질적인 목적인 나를 돌아보고 성장하는 것에서 멀어진다면 독서는 그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빈 껍데기 독서가 되는 거죠. 3부, 진짜 독서는 한 문장에 오래 머무는 것. 어떤 사람은 1년에 100권을 읽고도 변하지 않지만 어떤 사람은 단 한 권, 단 한 문장으로 인생이 바뀝니다. 그 차이는 속도가 아니라 머무는 시간입니다. 철학자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나는 책을 읽기보다 책과 대화한다. 그는 문장을 읽고 곧바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죠. 이 말은 내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짧은 질문이 책을 지식이 아닌 경험으로 바꿔줍니다. 글쓰기는 생각의 근육을 키우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문장에 오래 머물고 그 의미를 곱씹으며 내 삶에 적용해 보려 노력하는 과정이 바로 생각의 근육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마치 헬스장에서 무거운 역기를 한 번 드는 것보다 가벼운 역기라도 여러 번 반복해서 드는 것이 근육을 만드는데 효과적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반복과 몰입의 깊이인 거죠. 4부, 읽은 문장을 내 말로 바꾸는 순간. 책을 읽고 좋은 문장이다 해서 끝내면 그건 단지 감탄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문장을 내 말로 바꾸는 순간 그건 비로소 내 삶이 됩니다. 예를 들어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런 문장이 있죠.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삶에게 무엇을 기대받고 있는가를 묻자. 이 문장을 그냥 좋다고 느끼는 건 독서입니다. 하지만 지금 내 삶은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 이렇게 바꿔 묻는 건 사유입니다. 독서는 머리로 읽지만 사유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사유의 과정은 단순히 책의 내용을 외우는 것을 넘어섭니다. 책의 지식을 내 삶의 맥락 속으로 가져와서 재해석하고 나만의 언어로 표현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스티브 잡스의 Stay hungry, stay foolish라는 말을 읽고 단순히 멋진 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 나는 지금 무엇에 굶주려 있는가, 어떤 어리석음을 기꺼이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묻고 답해보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 책의 지혜는 나의 피와 살이 됩니다. 5부, 책은 나를 바꾸지 않는다. 나를 바꾸는 건 읽은 나다. 책은 방향을 알려줄 뿐 그 길을 걷는 건 결국 나입니다. 아무리 많은 책을 읽어도 내가 한 발도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을 읽었는가가 아니라 읽고 나서 무엇을 했는가입니다. 우리는 종종 책을 읽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마치 유명한 셰프의 레시피 책을 수백 번 정독하면 실제로 요리하지 않아도 맛있는 음식이 저절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과 같습니다. 레시피는 재료의 배합과 조리 순서를 알려주는 완벽한 지침이지만 불을 켜고 재료를 다듬고 손맛을 더하는 실행은 온전히 요리사의 몫입니다. 책은 훌륭한 레시피일 뿐 그 요리를 완성하여 맛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6부 진짜 독서란 삶 속에서 실험하는 것이다. 책을 읽고 감동받은 사람은 많지만 그 문장을 삶에서 실험해보는 사람은 드뭅니다. 예를 들어 긍정적인 사고가 중요하다는 말을 책에서 읽었다면 실제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과연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를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실천해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잘 안 될 수 있지만 작은 성공의 경험들이 쌓이면 그 지식은 나의 확고한 신념이 됩니다. 미국의 교육학자 존 듀이는 경험 없이는 학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독서도 경험을 통해 완성되는 것입니다. 책은 머리로만 이해할 때는 지식이지만 몸으로 실험할 때 지혜가 됩니다. 7부 결국 독서는 속도가 아니라 깊이다. 책을 빨리 읽을수록 빨리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천천히 읽을수록 그 문장은 마음속에 남아 오래 남습니다. 진짜 독서는 읽은 책의 수가 아니라 나를 바꾼 문장의 수로 측정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속독이라는 기술에 현혹되기도 합니다. 한 권의 책을 1시간 만에 읽는다고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흡수율입니다. 아무리 빨리 읽어도 머릿속에 남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독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한 구절 한 구절을 음미하며 읽는 만독이 우리의 사고력을 깊게 만들고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천천히 맛있는 음식을 음미하듯이 책의 문장들을 충분히 맛보고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8부 한 문장의 꽃이다. 1년에 100권을 읽고도 변하지 않았던 이유, 그건 아직 머무를 문장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책은 많이 읽는 사람이 아니라 깊이 머무는 사람의 편입니다. 독서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누가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꾸준히 나아가며 그 과정에서 무엇을 느끼고 배우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단 한 문장이 당신의 인생을 바꿔놓을 겁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